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압수수색해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금품 수수의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여 관련성 확인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집단 암 발병으로 주민들이 숨지는 등 환경 피해가 심각했던 장전마을의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 금강농산 비료공장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오염이 심각했던 저수지에서 원앙과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등 천연기념물 지정 조류가 확인됐습니다. 군산 조선 사업의 새로운 생태계가 될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사업이 터덕이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부터 추진될 사업계획이 해수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 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가 출범했습니다. 협회는 군산시와 군산대, 제제조와 2차전지 기업 등 30여 곳이 참여해 제제조 사업과 2차전지 산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협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순환경제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경찰이 군산시장 선거 금품 선거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는 군산시가 100% 출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법인인데요. 경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시와 시민발전 측은 경찰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선거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전북경찰청이 14일 오전 8시 50분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의 차량과 자택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강임준 군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당시 김종식 도의원은 강임준 군산시장 측으로부터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400만 원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강 시장은 어떤 금품도 제공한 적 없다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시와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는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는 군산시가 100% 출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법인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지방선거와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쪽에서 돈이 흘러갔다고 보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 자료만 있는데. 지난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마감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압수수색한 것을 놓고 지역 정치권의 해석도 분분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바이오 산업 기반 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관련 시설을 집적화해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농생명 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오는 2024년까지 완공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제5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용역에 착수하는 등 바이오 산업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산 메가로 만든 위스키가 수제맥주 페스티벌에서 처음 공개됩니다. 군산시는 16일부터 개최되는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에서 군산 메가로 양조한 김창수 위스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입산 원료로 위스키가 제조된 사례는 있었지만 국산 원료로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는 축제 기간 3일 동안 군산 메가로 만든 위스키를 관람객에게 경품으로 제공하고 축제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시음 판매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국유재산으로 시설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던 군산고등학교 건물의 재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군산고 건물은 40년 이상 된 낡고 노후한 건물이지만 교육부가 관리권을 갖고 있어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다음 달 국유재산인 과학관의 멸실 심의를 진행하고 내년 본 예산에 신축 비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고는 오래된 과학관을 새로 짓고 선택 교과실과 융합 수업실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집단 암 발병으로 주민들이 숨지는 등 환경 피해가 심각했던 장전마을의 자연 생태계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옛 금강농산 비료공장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오염이 심각했던 저수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원앙이 무리지어 서식하는 모습이 KCN 금강방송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이외에도 장전마을 주변에는 황조롱이와 수리부엉이를 비롯한 다양한 희귀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옛 금강농산 비료공장 밑에 위치한 작은 저수지. 지난 2019년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담뱃잎 찌꺼기 불법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심각한 오염이 확인됐던 곳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된 원앙이 이 저수지에서 무리지어 서식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저수지에서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하던 원앙은 대략 9마리 정도. 이처럼 장전마을 주변에서는 또 다른 희귀조류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조롱이와 수리부엉이는 물론 꾀꼬리와 물총새 등입니다. 원앙이 같은 경우는 침출수가 계속 나온다면 거기에 올 일이 없죠. 냄새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 냄새가 난다라든지 연기가 난다든지 그러면 얘네들이 오지를 않죠. 특히 이 같은 희귀조류는 새끼를 낳아 기르는 등 번식 활동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털갈이를 한 흔적은 물론 죽은 새끼의 사체와 소화하지 못해 토해낸 배설물 등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장전마을 개울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수달이 헤엄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장전마을 일대에서 다양한 동물군이 서식한다는 것은 환경오염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게 꽤 오래된 사태인데 구리를 보니까 맹금류 구리예요. 그다음에 이제 펠렛이라든지 털갈이 흔적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번식까지 했었을 가능성이 보여요. 환경오염에 따른 집단 암발병으로 남편을 잃었던 장전마을의 한 주민은 현재의 변화된 자연환경에 남다른 소회를 털어놓습니다. 안 나 그때는 났지만 냄새도 안 나고 지금은 좋은데 다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한때 죽음의 동네로 불렸던 장전마을. 오염 원인과 피해가 규명된 이후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 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 취소 소송을 걸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오늘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함께할 국민소송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은 세금으로 미군을 위한 제2활주로를 만들어주는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행동은 이달 말까지 국민소송단을 모집한 뒤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거주 인구의 평균 연령이 30대인 읍면동은 익산과 군산에서 각각 한 곳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도내 평균 연령은 전국 평균인 44.1세보다 높은 46.6세입니다. 또 익산에서 평균 연령이 30대인 지역은 영등 2동 단 한 곳으로 평균 연령이 39.5세로 조사됐으며 군산은 수송동으로 38.4세입니다. 한편 도내 전체 읍면동 가운데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주 혁신동으로 33.9세였고 남원 대강면은 62.8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군산 농촌보건위생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영춘 박사의 진료 기록물이 국가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군산시는 이영춘 농촌위생진료기록물이 국가등록문화재에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위생진료기록물은 자해진료소 일지와 개정중앙병원 진료기록 등 한 건 25점입니다. 시는 농촌위생진료기록물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 보관 중이며 기록물 보존 처리와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산 조선산업의 새로운 생태계가 될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당초 내년부터 3년 동안 5천억 원이 투입돼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멈추면서 군산조선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침체된 조선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부터 3년간 5,316억 원을 들여 군산항 7부두에 관공선이나 함정 등 특수목적 선박을 개조하는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전북도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마쳤지만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해수부 측은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서 제시된 총 사업비 5,316억 중 국비는 4,096억입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중앙부처에서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사업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는 본사업 시행연도에 2년 앞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해수부를 설득해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더라도 최소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사업 추진 계획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와 전북도는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되어 있고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 동력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조선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다. 예, 국회의원실하고도 많이 이렇게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군산 조선산업의 새 판이 될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이 절실해 보입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도내 소형 상가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도내 소형 상가의 상반기 공실률은 10%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는 경제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데다 코로나 사태와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도내 소상공인은 26만여 명으로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27.5%를 차지합니다. 익산시가 정부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을 통해 익산과 광명, 인천 등 전국 4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전문가 컨설팅 등이 지원됩니다. 앞으로 익산시는 사회 경력이 풍부한 신중년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분야와 창업, 경력 전환 취업, 직업 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경제 환경에 군산의 제재조와 2차 전지 기업이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가 군산에서 출범했습니다. 협회에는 군산시와 군산대, 제재조와 2차 전지 기업을 포함한 30여 곳이 참여했는데요. 협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순환경제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탄소중립 시대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재조. 낡고 오래된 건설기계를 예전에는 폐차했지만 완전히 분해해 새로 제작하면 신차 성능의 90%를 끌어낼 수 있어 주목받는 산업입니다.
제재조 산업처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2차 전지도 군산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때문에 집적화 단지 조성이 어렵습니다. 군산시와 대학, 건설기계와 2차 전지 업체 30여 곳은 전북 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를 창립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협회는 14일 창립식과 포럼을 열고 자원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한 순환경제를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선환경 국가산업단지에 새로 만들어진 이 산업구조를 순환경제 생태계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재생산 이런 겁니다. 이건 또 전기자동차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전북 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를 설계하여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혁명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위한 교류 협력 강화의 기반을 구축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화 계획에 따라 제재조와 2차 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이 협력해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 산업은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만큼 환경 문제로 규제가 심해 허가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 협회는 이미 경북과 전남, 부산, 포항 등의 집적화 단지가 조성된 만큼 새만금에도 규제 완화를 통해 집적화가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치권도 비슷한 기업이 군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생산과 소비 또 재생산을 통해서 우리 이 환경에 오염되는 모든 부분을 우리가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의미는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산업 협력을 통해서 우리 기업체와 이 시스템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겠죠.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 실천에 나선 순환경제협회. 환경 논란을 딛고 군산경제를 선도하는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새 3만 6천여 명 늘어 9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만 3,9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9만 3,667명, 해외 유입 31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40명 감소한 507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60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232명으로 익산이 540명, 군산은 3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일 기준 0.84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4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학생 100명 가운데 2명가량은 학교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교육청이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도내 초중고학생 6만 7,31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1.9%에 해당하는 1,288명이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48.7%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 15.5%, 신체폭행 11.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주로 쉬는 시간에 41.3%가 교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농민들이 삭발을 하는 등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후계 농업 경영인 전북연합회는 14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쌀 농축산물 가격 보장과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시장격리 의무화, 수입쌀 저율 할당 관세 물량 재협상, 지자체 차원의 수매 가격 보전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은 쌀값이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10월보다 27.5%나 떨어졌고 나락 가격도 30% 이상 폭락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도의회가 1,600만 원을 들여 청사 외부의 의회 마크 등을 교체하기로 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이달 안에 1,600만 원을 투자해 청사 정면 외벽과 본회의장의 마크를 뜯어내고 새 마크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음각 형태로 제작된 현재 마크가 다른 시도의회 마크 모양과 다르고 음각이 일제 잔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마크 교체에 1,000만 원대의 예산을 들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글로벌 현장 학습이 3년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 도교육청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 학습을 올해부터 다시 시작한다며 파견 학생 28명을 선발했습니다. 호주 현장 학습단은 조리, 헤어 미용, 자동차 정비 등에 걸쳐 20명이 파견됩니다. 또 독일로는 기계 가공 분야 8명입니다. 글로벌 현장 학습은 오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좋은정치 시민넷과 전북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시민융합환경학교를 운영합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에 따르면 올해는 물을 주제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익산 유스 호스텔에서 일주일에 한 회씩 6차례에 걸쳐 환경학교가 운영됩니다. 수강을 원하는 익산 시민은 좋은정치 시민넷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융합환경학교는 지난 2020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익산의 다둥이 아빠들이 참여하는 행복캠프가 열립니다. 익산시는 오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성당포구 금강체험관에서 아빠랑 행복캠프를 진행합니다. 캠프에서는 가족 티셔츠 만들기, 운동회, 마을 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다자녀 아빠들에게 육아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 15가족이며 내일부터 18일까지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1시민 1학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강팀을 모집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1시민 1학기 프로젝트 협약기관이나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모집 인원은 20팀으로 한 팀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신청 가능 악기는 가야금과 피아노 등 24종입니다. 선정된 팀은 다음 달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강사가 지원되며 수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익산시는 연말에는 악기 발표회를 열어 우수팀에게는 표창과 강사비 추가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무딘협회가 지구와 환경을 다시 살리자는 주제로 내일부터 18일까지 솜리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함께 살림 시화전을 개최합니다. 익산 여산면이 관내 원불교 여산교당을 착한 가게 18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군산은 25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